네,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행정명령이 이제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좀 여러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만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1B 비자죠. 즉 전문직 비자 신청에 대해 연간 지금 10만 달러라는 초고액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H-1B 비자는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직 취업 비자죠. 그래서 미국에서 내주는 건데 이게 이제 한번 이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 이 인원을 채용하는 회사에서 이걸 돈을 내거든요. 예. 내는데 이게 대충 한 1,000불 정도 돼요. 그래서 등록비, 그다음에 양식 제출비 합하면 뭐 995불이라고 하지만 1,000불 정도 되는데 이걸 느닷없이 지난 19일 날 트럼프 예. 대통령이 이것을 100배로 올려가지고 10만 불을 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비자 하나를 내는데 1억 4천만 원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 여기에 이제 전문직이니까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이들 인원을 고용하는 데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지 않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아마존 뭐 이런 데들이 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났으니까 혹시 예. 이 비자 가지고 나갈 사람들 못 나가게 하고 나가 있는 사람들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에서 이제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발급받은 H-1B 비자 이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새로 신규로 발급받는 자에 한해서만 10만 불을 낸다.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좀 혼란들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H-1B 비자가 어떤 비자인지 그리고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자들이 또 있는지 이런 설명들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비자가 이 그림이 혹시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 비자가 여러 종류가 있죠. 사실상 투자 및 무역과 관련된 것은 상사 주재원이나 투자사 직원들한테 하는 이 이제 비자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시 근로자, H-1B 비자가 이제 전문직 종사자들인데 예. 그 외에도 H-2A, B, H-3 해서 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기에 이제 임시 근로자들한테 주는 비자가 다 종류가 다른데 지금 이제 오늘 핵심적으로 다룰 내용이 또 100배로 이제 수수료를 올린 게 H-1B 비자이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교환 방문, 소위 말해서 교환 학생이라든지 연수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비자가 J 비자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일반 주재원들 주는 비자는 L 비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받는 비자는 주로 정규 과정에 들어가는 학생 비자는 F 비자를 받고요. 칼리지 들어가는 2년짜리, 3년짜리 그 비자는 M 비자를 받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다양한 비자를 이렇게 발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H-1B 비자 같은 경우는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비자잖아요. 예. 그래서 이 비자 같은 경우는 1년에 할당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85,000개인데 그중에 이제 석박사 학생들, 외국인들 받은 애들 중에서 그냥 미국에 남아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 2만 개 주고 나면 실제로는 이제 한 6만 5천 개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할당을 받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H-1B 비자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받았고 FTA를 체결한 국가 중에서 칠레 같은 경우는 한 1,400명,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더 인구가 작으면서도 한 5,400명 정도를 받았고요.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 호주인만을 위한 특별 비자, 그게 이제 E30 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 E30 비자 통해 가지고 1,500명이거든요. 그럼 이게 전체 통해서 85,000명인데 실제로 이제 이 비자를 받는 인원은 더 많아요. 그럼 85,000명이 더 넘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부터는 라트리, 그러니까 추첨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상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추첨을 통해 가지고 1년에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이걸 이제 부담하는 것을 누가 부담하느냐? 부담하는 것을 이제 그걸 고용하는 측에서 이걸 이제 전부 다 부담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 연간
한 20조 원 정도 더 이 기업들이 물어내야 되지 않는가. 굉장히 이제 기업들로 봐서는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러네요. 이렇게 H-1B 비자가 전문직 종사자,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미국 내에서 못 찾을 때 해외 전문 인력을 고용하겠다. 이럴 때 좀 필요한 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 업계 전반에는 어떻게 보면 좀 큰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업계가 좀 큰 피해를 입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죠. 뭐 아마존이라든지 예.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구글 뭐 이런 이제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이 전문직이잖아요. 게다가 여기가 이제 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이언스,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머스매틱스,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이 예. 네 가지 분야거든요. 핵심이 이 네 가지 분야니까 다 빅테크 기업들하고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10,000명 이상 이렇게 이제 고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월마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연간 이제 한 건당 이렇게 10만 불씩 이렇게 내게 되면 제가 이제 이걸 계산을 해봤거든요. 계산을 예. 했는데. 보니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14만 명 정도의 이렇게 H-1B 비자를 줬더라고요. 예. 원래는 이제 8만 5천 명인데 나머지는 이제 로또를 통해 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결국은 140억 불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19조 5천억 원이니까 결국 그 빅테크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20조 원 된다는 게 이제 바로 그 의미죠. 그러니까 예. 어마무시한 인원들이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그만큼 이게 기업으로 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업계 시각은 또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H-1B가 기술 패권 유지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반면에 미국 엔지니어와 노조는 지금 인도계 노동자가 임금과 일자를 빼앗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양쪽의 시각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인도계가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해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를 이제 몇 가지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인도 그룹 중에서 타타 그룹 그러면 인도에서 제일 가는 그 그룹이 타타 그룹이거든요. 예. 그 타타 그룹의 TCS라든지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알고 있는 인포시스라든지 위프로라든지 HCL이라든지 이거 전부 다 인도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도 기업이겠는데 다국적 기업이죠. 인도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지사를 두고 또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인도에 지사를 두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게 뭐 하는 회사들이냐면은 IT를 아웃소싱 해주고 컨설팅하는 예.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회사들이 비자 파이프라인을 이제 구축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만큼 이제 당첨 확률을 이제 올리는 거죠. 이 회사들이.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IT 업계의 고위직들이 인도계가 다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고 기술 책임자 우리 흔히 CTO라고 그러잖아요. 그 CTO들 중에서도 인도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게다가 또 인사부서에 이런 이제 인도계들이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인재 추천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이제 인도 정부에서 이걸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인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글로벌 인력 수출 자체를 인도의 전략 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미국 취업에 유리한 경력이 뭔지 자격증이 뭔지 포트폴리오가 뭔지 그래서 미국 진출을 목표로 한 전략적 인재 양성을 해왔다.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인도계가 이제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빅테크 기업들도 인식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검증된 저비용의 고효율의 인력으로 인도계를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선순환 구조를 이제 이루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쪽에 종사하는 그 미국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인도계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데 대한 불만이 있긴 있는데 그런 불만보다는 이것이 제대로 혁신을 하고 세계적인 이제 패권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은 끝없는 이 인재들을 갖다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네.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반발하는 이유도 또 다른 전문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도 이렇게 되면 경쟁에서 뒤처지고 그렇죠. 결국은 패권 놓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른 게 뭐 선순환이냐 악순환이냐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달리 보일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문적 비자를 이용해서 미국에 온 사람들이
미국 실리콘밸리를 지금 이끌고 있다. 이렇게도 사실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만 해도 이 비자 받아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네네. 예.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이 사람도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사티아 나델라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인도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1992년도에 아마 연수나 교환학생 비자로 받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H1B 비자로 바꿨어요. 예. 그러니까 통상 학생으로 신분으로 있으면서 주로 이제 H1B 비자로 많이 바꾸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아무래도 좀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스페이스 X라든지 무슨 뭐 테슬라라든지 이렇게 내가 큰 기업을 이렇게 예.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나 같은 사람들이 H1B 비자를 받고 와서 이렇게 이루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같은 경우에도 1988년도에 석사 학생으로 학생 비자를 받고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다시 H1B 비자로 바꿨는데, 사실상 미국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움직이는 그 CEO급뿐만 아니라 굉장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H1B 비자 혜택을 받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메리칸 드림을 H1B 비자를 통해서 이렇게 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앞서서 뭐 인도 얘기 잠깐 해주셨지만 지금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제 H1B 비자 수수료 증액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이제 미국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또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이전에 하나 좀 궁금했던 게 이게 결국은 가장 큰 피해를 볼 나라가 인도인 것인지 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인도도 많이 손해를 볼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도인이 인재 공급 역할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딱 끊어지는 순간에, 그러니까 아마 미국 전체의 연구실이라든지 교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한 이제 곤란에 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2015년 통계입니다만은 컴퓨터 관련 일자리의 80% 이상이 인도계를 차지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 상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또 2023년도에 보니까 병원 근무한 인원들을 위해서 H1B 비자 내준 게 8,20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전체 국제 의사의 22%를 차지하고 미국 전체 의사로 보면 이게 한 5 내지 6%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도계가 H1B 비자 없이 빠져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H1B 비자를 받아서 신규 받는 사람하고 기존에 받은 사람하고 그러면은 봉급을 얼마나 받느냐. 신규 받는 사람은 한 94,000불 받고 기존에 이제 있었던 사람은 평균값이 한 129,000불. 그런데 94,000불밖에 안 되는데 내가 비자 값을 갖다가 10만 불을 내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는 없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런 데는 학생이 이제 뭐 모집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나마 빅테크 기업들은 그나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워낙 뭐 자본이 튼실하니까. 문제는 스타트업들. 예. 스타트업들은 그거 이제 좋은 전문 인력 받아서 키워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자본력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가장 기업들은. 큰 게 바로 스타트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핵심과 경쟁력에 굉장히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도도 좀 손해를 보겠지만 인도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훨씬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좀 미국의 패배로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봐야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이제 종전 대비 100배로 인상한 가운데, 이제 중국이 과학기술 인재 전용으로 신설한 K 비자가 또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제 중국은 이렇게 인재 유입을 위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다른 행보네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K 비자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나는 그런 비자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중국에서 새로 이걸 이제 비자 제도를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예. K 비자 도입은 8월 14일 날 상당히 오래됐죠, 벌써. 8월 14일 날 중국 국무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게 시행하는 건 언제냐? 내일입니다. 10월 1일부로 이제 이게 시행을 하는데 바로 스템 분야, 그러니까 사이언스,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매스매틱스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한 학사학위 이상 또는 네. 연구무 종사자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K 비자를 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에 주었던 어떤 그런 비자들보다 입국 들락날락하는 거라든지 유효 기간이라든지 체류 기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주고, 지금까지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비자는 고급 인재 비자라고 그래서 R 비자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의 미국의 H1B 비자 같은 경우는 고용주가 비자 값을 내잖아요. 예. 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 이제 중국의 K 비자는 고용주의 초청 없이도 개인 자격으로 이걸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미국하고는 제도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미국의 H1B 비자 이게 수수료 인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충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이 K 비자를 이렇게 도입함으로써 인재 경쟁에서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좀 미국 패배에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좀 했는데 이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해외 언론들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부 언론들의 의견이라든가요.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얘기한다는 것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예. 일본이나 유럽에서 그렇죠. 어떻게 어떤 이제 반응들인지를 반응들이요. 그 예. 반응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일단 미국이 이렇게 급격히 이렇게 H1B 비자 수수료를 올린 것은 결국 미국한테 타격이 될 것이다. 예.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본을 포함해서 유럽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도 지금 거기 대열에 이제 끼어들려고 그쵸. 하는데,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인재를 우리가 이제 흡수하자, 우리가 유치하자,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자충수를 두었다. 그 이제 비판하는 것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좀 비슷한 흐름들인 것 같은데 뭐 중국도 오히려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유럽도 지금 뭐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에 취업문이 막힌 고급 인재 유치에 오히려 또 적극 나섰다. 그렇죠.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가장 예.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나라가 독일,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영국 뭐 그 정도가 되는데요.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살고 있는 인도인들의 평균 임금이 아무래도 이제 독일 평균 노동자들 예. 이제 평균 임금보다 훨씬 많고요. 한 12만 4천 명 정도가 이렇게 고급 인력들이 거기에 있는데 대부분 이제 IT, 과학, 기술 분야에 이제 종사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재 유치에 나서려고 하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해요. 사실상 독일의 기술직 일자리 한 38만 7천 개가 지금 비어 있어요.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예. 게다가 이제 베이비 붐이 이제 점점 은퇴하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5명 중에 1명이 67세 이상의 고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대충 한 글로벌 인재 수수료가 1,000파운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네. 돈으로 한 188만 원 정도 됐는데, 이제 이거 거의 뭐 빵 파운드 돈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인재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 사실상 아주 뛰어난 이런 인재 유치에 다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우리나라에도 이제 유리한 부분도 있고, 우리도 지금 그런 정책을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거든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H1B 비자를 어느 정도 받았느냐라고 따져보니까
2014년부터 2023년 한 10년 동안에 2만 168명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평균 이제 1년에 한 2,000명 정도 H1B 예. 비자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스템에 종사하는 전문직 인원들이 미국으로 유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박사 후 연구원, 포스트닥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선진 연구자, 그다음에 석학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분들을 유치해서 국내에 정착시키겠다. 그래서 바로 그 국가 프로젝트 이름이 브레인 투 코리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데 2030년까지 2,000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 과학자들이 한 388명이 순 유출됐다라고 하면 2030년에는 500명이 순 유입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민간 합동 TF를 이제 구성을 해서 하는데, 원래는 이제 이달 말이면 이제 오늘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곧 이제 이 정책을 발표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이 정책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의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노베이션 코어라고 하는데, 이노코어라죠. 이노베이션은 게 혁신이잖아요. 예. 혁신을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들. 예. 그러니까 그걸 이노코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노코아 연구 인력을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그 인원들이 바로 AI하고 전략기술 분야입니다. 그래서 포스트닥 인원들 한 400명을 이제 유입을 시키겠다. 여기에 이제 우리 돈으로 3천억을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제대로 돼서 주거하고 자녀 교육도 될 수 있도록 정주 여건도 만들어주고, 향후에는 이걸 이제 한 1,000명으로 늘리겠다. 네. 그래서 우리 서술에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미국의 H1B 비자 수수료의 폭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좋은 기회를 잡았다. 그래서 이럴 때 좋은 인재들을 유치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 정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혼란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어쨌든 유리한 방향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뚜렷한 방안이 찾아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